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0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1단원의 중단원 6단원 네 번째 주제 농민의식의 성장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민봉기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 불안의 심화 한번 볼게요.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는 언제냐? 바로 세도정치식입니다. 자, 세도정치식이라고 하면은 정조 이후니까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이고요. 이때는 19세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도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삼정은 전정, 군정, 황곡이라고 해가지고 전세 그리고 군포, 황곡에 대해서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이 돌아가는 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들, 굉장히 부패한 관리들을 탐관오리라고 부릅니다. 탐욕스럽다라고 해서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여러분 별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은 세 가지 행정이 문란하게, 즉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지럽게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정은 일단 첫 번째 전정은 전세 행정이란 뜻이야. 즉 토지세를 거두기 위한 행정, 시스템, 이걸 말을 하는 거거든. 이런 토지세를 거두기 위한 행정이 굉장히 문란하게 돌아갑니다. 전정의 곤란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원래는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정법에 따르면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였잖아. 근데 거기에 각종 온갖 부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플러스 해서 당시에 백성들은 거의 100두 가까이를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전세 행정이 문란하게 돌아갔고요. 그리고 군정 같은 경우에는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한 이후로 성인 남자만, 장정만 1년에 1피를 내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 군역도 굉장히 문란하게 돌아가면서 황구첨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갓난아기에게도 거두는 거를 황구첨정이라고 하고요. 백골징포 같은 경우는 백골, 해골이야. 이거는 죽은 사람에게 또 걷는다라는 뜻이야. 원래 성인 남자만 거두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군포를 거두는 행정이 문란하게 돌아갔다. 이거 군정의 문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황국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원래 쌀을 빌려주는 그 굉장히 이제 쌀이 똑 떨어지는 시기에 가을철 이후에 겨울철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잖아. 근데 곡식을 빌려줄 때 거기에다가 뭐 모래나 아니면 쌀껍데기, 결을 섞어서 주거나 아니면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일부러 빌리게 한 다음에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이자를 많이 받는 걸 얘들아 고리대라고 해. 그래서 이자 많이 받는 사채업자들을 고리대금업자라고 하잖아. 자, 황곡도 이런 식으로 문란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몰락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 플러스 흉년,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되면서 놀락한 농민들이 이제는 자기 땅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보통 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산에다가 그냥 대충 그 산 비탈길 이런 데다가 농사 짓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해. 화전이 뭐냐면 땅을 불질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산으로 들어가면은 산에 온갖 잡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불을 지른 다음에 그 타고난 재를 거름으로 삼아서 밭으로 쓰는 거, 이걸 화전이라고 해. 그걸 읽으면서 사는 굉장히 몰락한 그런 농민들, 힘들게 사는 농민들을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화전민화 되었다. 몰락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일부 농민들은 심지어 도적대에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 자, 이런 세도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때문에 특히나 이 군정의 문란, 이게 잘 나타나 있는 정약용의 시가 있어.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인데 정약용이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갔었거든요. 유배를 가면서 거기에 있는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이제 실제로 다 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쓴 시예요. 자, 시아버지 상복 막 벗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나봐. 갓난아기는 배냇물, 배냇물은 이제 아기가 나오면서 몸에 이제 그 양수라든가 아니면은 분비물 이런 게 묻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배냇물이라고 해. 갓난아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군적이 실리다니. 이미 시아버지, 할아버지 죽었고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났는데 군적에는 성인 남자만 실려야 되잖아. 군포를 내는 사람의 그
명단 이걸 군적이라고 하거든. 근데 3대가 군적에 실리다니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허수해도 관청에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장님이야. 이장님은 으르렁거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군포 거들어 다니거든. 마구간 소마저 몰아가네. 야 없으면 소고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까지 하냐면은 칼을 갈아서 방에 들어가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피가 가득.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성인 남자들이 나 이럴 거면 남자 안 한다고. 성인 남자한테 군포 가져갈 거면 나 남자 안 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성기를 자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당시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자식 낳아서 군액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 군액당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군인의 숫자 내야 되는 군포를 내야 되는 사람의 숫자 군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포를 내야 되는 사람의 숫자 이게 늘어난 거 이걸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늘어난 게 한스러워서 그랬다네. 내가 괜히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차피 갓난아기도 어차피 지금 다 썩어가지고 가져가는데 내가 괜히 낳아서 내가 이럴 거면 사내 구실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세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마냥 당하고만 살던 농민들이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는 임금님이라고 하니까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다 내내 하면서 들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사회가 부당하면 나는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바로 농민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세도정치 시기에 지배층이 삼정의 문란 같은 것들로 수탈을 하니까 농민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사회의식이 성장을 한 게 그 배경이 됩니다.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소극적인 저항은 소청은 그 청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관청에 가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하는 거 하소연하는 거 소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사진처럼 벽에다가 누가 썼는지 몰라 익명의 글을 이렇게 누구누구 탐관오리 누구누구는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알리는 그런 대자보를 붙인다고 하죠. 이걸 벽서 혹은 궤서라고 합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야. 자, 벽에다 붙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청에 익명으로 몰래 이제 글을 던져놓는 거죠. 이런 글을 쓴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 쓴 다음에 던져놓는 거 이런 거 던질 투자를 써가지고 투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에서 이래도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저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항조 세금을 마음대로 걷는 거 조세를 마음대로 걷는 거에 저항한다라는 뜻이야. 저항을 하거나 거세는 여러분들 세금을 거부한다는 뜻이야. 세금 내는 거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단으로 가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아직까지 본 게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다 같이 몰려 들어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이래도 이제 국가에서 안 들어주니까 대규모 농민봉기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농민분기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1811년에 있던 19세기 초죠. 19세기 초반에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자,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밑에 있는 지도에서 지금 여기 북한 땅 평안도 지역이에요. 여기 평안도 지역, 즉 평안도 지역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평안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홍경래의 난이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홍경래의 난이다. 자, 당시에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차별이 있었어. 평안도 지역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무식해. 평안도 지역에 있는 애들은 국가의 관리로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었거든요.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들 계속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난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홍경래의 난은요, 당시에 몰락한 양반이었던 이 평안도 지역의 양반 홍경래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끌어진 건데 이 홍경래가 당시에 난을 일으키기 전에 어떠한 경문을 올렸냐면 조정에서는 즉 국가에서는 관서 지역을 여기가 평안도 지역이야. 평안도를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 평안도야. 평안도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노비마저도 무시를 한데 평안도 사람은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이제 경문을 띄워 여러 고을의 군우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평안도 지역에 당시
다스린 지방관들은, 군우들은 우리가 가면은 문 열고 우리랑 같이 싸우자, 이런 내용이야. 자, 이런 홍경래가 주도하는 이 봉기에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상공업자들, 영세, 굉장히 가난한 농민들, 광산 노동자, 품팔이꾼, 그냥 물건 조금씩 구해다가 파는 사람들, 품팔이꾼, 노비, 소상인들, 작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합세를 하면서 이 홍경래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밑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 가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봉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나아가서 이 넓은 평안도, 청천강, 요 강의 북쪽 지역, 이북 지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굉장히 크게 이 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부군에 의해서 5개월 만에 진압을 당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시의 정부한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 왜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괴롭혀도 농민들은 그냥 참고 내려가면 내고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정말로 얘네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준, 농민들도 우리가 너무 괴롭히면 꿈틀하네, 이런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즉 홍경래의 난의 영향은 당시에 세도 정치를 이끄는 세도 정권들, 그리고 지방 수령들, 지방관들, 이들의 경각심, 뭔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에 일어나는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건, 여러분들 임술 농민봉기 한번 볼게요. 임술 농민봉기는요, 여러분들 1862년에 일어났고요. 1862년이라고 하면은 홍경래의 난이 1811년이니까 일어난 지 거의 50년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홍경래의 난처럼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농민들이 계속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도 정부가 바뀌지가 않으니까 당시 1862년 임술년이라고 하거든요.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봉기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임술 농민봉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밑에 있는 지도 봐봐. 이 임술년 1862년에 여기 굉장히 많은 이런 지역들에서 전부 다 일어난 농민봉기를 합쳐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말을 하는 거다. 근데 이 임술 농민봉기의 첫 스타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첫 스타트가 뭐냐면 밑에 있는 지도 봐봐. 이 지도에 여기 진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진주. 이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진주 농민봉기가 그 스타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주 농민봉기를 보시면 바로 이게 왜 일어났냐. 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경상우병사가 뭐냐면 여기 경상남도 지역에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 대장 같은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상남도 지역의 육군 대장이었던, 즉 관리였던 이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저질러요. 특히 그 토지세를 거두는 전정을 이용해서 토지세를 거둔 행정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15,000석 가까이의 쌀을 농민들한테 거의 다 뜯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당시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들었어. 이렇게 이런 지방관들이 수탈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 지방에 있는 하위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향리들까지도 이 부정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1862년 이 진주에서 몰락한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진주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주 농민봉기 세력은 당시에 진주에 진주성까지 점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번져나게 나가기 시작을 해. 이 진주 농민봉기, 요게 바로 기폭제가 돼서 이제 이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됩니다. 즉 이런 부정부패, 이런 수탈 같은 경우에는 진주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굉장히 이게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 농민봉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삼남지방이라고 하면은 충청도랑 전라도랑 경상도, 여기를 이제 삼남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70여 곳에서 농민봉기가 발생을 합니다. 진주 농민봉기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여기 함흥 지역부터 아래에 있는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확산이 되는데 이걸 바로 임술 농민봉기라고 한다는 거야. 즉 임술 농민봉기 안에 여러분들 진주 농민봉기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확산이 된 결과 정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알겠다, 이 삼정의 문란 개혁하겠다 약속을 하고요. 각 지역마다 암행어사는 여러분들 지방관이 부정부패 저지르진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밀 감찰관,
비밀감찰관, 비밀감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안핵사는 뭐냐면 이렇게 농민봉기가 발생하면은 사건을 수습해주러 가는 관리야. 이런 걸 파견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고요. 요거 별표, 요 퀴즈에도 나와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청을 설치해. 그걸 삼정이정청이라고 합니다. 삼정이정청. 요거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도 여기에 파견된 관리들 중에서도 심지어 탐관오리가 있고 매간매직해서 들어간 애들이 있고 완전 너무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농민봉기의 근본적인 원인 요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지 못해요. 자, 하지만 요거에 의의가 있죠. 이렇게 임술농민봉기, 이 임술농민봉기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난 의의를 보면은 그만큼 당시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했구나. 그냥 당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농민들이 당시 양반들이 보통 지방관하고 관리를 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양반이 중심이 되는 양반 중심의 통치 질서도 덩달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